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그 물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거든요. 그때 물질이 이동한 건 아니야. 물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막 합니다. 자, 에너지가 가해지면, 열이 가해지면 왼쪽에 있는 이 세 개 분자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겠죠. 엄청 움직이면서 옆에 분자를 막 땅땅땅땅 때려. 옆에 분자가 딱 막 때리니까 자기도 막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옆에 분자를 또 때리겠죠. 또 때리면서 옆에 분자 또 막 땅땅땅 때리니까 또 얘도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되는 거야.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도되고 있네. 열이 전도되고 있어라고 표현하는 거야.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제자리에서 막 진동하면서 옆으로 뭘 전달해주는 거? 열을 전달해주는 현상, 열을 전도라고 합니다. 대류는 뭐냐면 바로 볼게요. 대류는 여기를 뜨겁게 달궈. 이게 물이거든요. 물의 왼쪽을 뜨겁게 달궈. 여기 뜨거워진 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뜨거워진 물에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뜨거워진 물 입자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활발하게 움직이는 뜨거워진 물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 뜨거워지면 부피가 팽창하죠. 부피가 커지면 자 밀도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개의 분자는 가열했다고 해서 열을 가했다고 해서 질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질량은 똑같은데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부피가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럼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무게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게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어떻게 된다?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밀도가 작아져서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야. 반대로 이렇게 돌면서 차가워진 물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중요한 건 뜨거워진 물 분자가 직접 이동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열을 전달해주고 있죠. 자, 얘가 열을 전달받은 물질이 직접 이동해서 열 에너지를 날라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류야. 자, 대류도 뭐가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대류도 역시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어떻게 한다? 함께 이동합니다. 열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게 특징이야. 전도와 대류 둘 다 물질이 필요한데 전도는 물질이 같이 이동하는 건 아니지. 에너지만 막 전달하잖아. 하지만 대류는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직접 이동하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복사 얘기할 건데 만약에 세상에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방금 소개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1번과 2번 두 가지밖에 없었다면 지구에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구? 세 번째 그림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태양부터 지구까지 중간에는 진공입니다. 진공은 물질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무런 물질도 없어.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뭐가 오고 있다? 태양 에너지가 오고 있잖아. 열 에너지가 오고 있잖아. 태양에서 열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지구는 너무 추워서 죽는다니까. 생명 따위 탄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무런 물질이 없어도 이 열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이 방법을 뭐라고 한다?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유심히 봤던 사람 알겠지만 태양에서 오는 저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준다? 태양 땡땡 에너지.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처음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들으면 태양이 이렇게 복사돼서 에너지를 주는 아니겠죠? 그 복사가 아니라 이 열의 이동 방법에 해당하는 복사열. 복사라는 열의 이동 형태로, 이동 방법으로 지구한테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구가 이 열을 흡수합니다.
지구가 열을 흡수했다가 다시 낮은 에너지 형태로 다시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 재방출하거든요. 이 우주 공간으로 다시 재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태양에서 날아오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고요. 지구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에너지 뭐라고 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는 건 아무런 물질이 없는 곳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 전도라는 방법이나 대류라는 방법으로는 밖으로 열을 방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사라는 방법으로만 유일하게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난로를 방금 켰어? 방금 키면은 아직 공기가 뜨거워지지 않았어. 난로를 방금 켜고 손을 옆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요. 난로에서 열이 뿜어져 나와서 난로에서 옆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열이 뭐다? 바로 복사열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난로 위에서는요, 뜨거워진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를 돌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겠네요. 그럼 이제 대류라는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고, 자, 난로가 잘 달구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손을 무슨 방법으로 내 손에 열이 들어온다?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이 들어오겠죠? 또 고기 굽는 냄새 날 겁니다. 잘 오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방법. 우리가 난로를 켜더라도 그 안에서 전도, 대류, 복사가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열의 이동 방법이야. 이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림을 주고서 얘가 A라는 학생이 공을 집어 던져. 이 공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물질들의 도움 없이 직접 가고 있죠. 이 방법이 뭐다? 1번 방법이 우리 말하는 3번 여기서 배운 복사라는 방법이야. 자, 직접 던지는 건 복사라는 방법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자, 얘가 야, 공을 줄 테니까 뒤로 좀 전달해줘. 뒤로 전달해줘. 에너지가 물질이 에너지를 옆으로 날라주고 있죠. 이 방법 뭐다? 1번 방법 보다 전도라는 방법을 무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을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건 전도라는 방법이고요. 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공을 들고 뛰고 있죠. 자기가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나르고 있죠. 무슨 방법? 2번에 해당하는 대류라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하고 전도, 대류, 복사하고 매치시켜서 찾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얘는 지금 히터예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죠? 그래서 위에 설치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테니까. 만약에 에어컨을 아래쪽에 설치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아래부터 막 엄청 차가운 공기가 깔려서 그러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시원해지는데 한참 걸려요. 하지만 이렇게 위에 달아놓으면 확 쏟아내면서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에어컨은 위에 달아야 되고요. 난방하는 히터는 어디 설치해야 돼? 아래쪽에 설치해야 아래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금방 우리한테 따뜻함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 위치가 뭐랑 관련돼 있다? 대류랑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방기는 위에다가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 열의 이동 방법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야 돼. 열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그 열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네.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 한참 동안 유지가 되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이 들어갔다는 건 뜨거운 물의 입장에서 바깥에는 어때요? 나보단 차갑잖아.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고 싶어 할 테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보온병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야. 어떻게든 열을 내보내고 싶어! 그죠? 근데 보온병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다? 1번. 진공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그림 뭐죠? 진공. 아이고, 길티 말고. 진공으로 들었어요. 진공. 보온병. 보온병의 이 벽과 내용물이 들어있는 곳 사이에 진공으로 되어 있어요. 진공. 그래서 보온병은 되게 비싸요. 비싼 이유가 이 진공을 가운데다가 넣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압력을 견디고 있어야 하는 거야. 진공을 굳이 왜 넣어놨을까? 비싸게. 진공을 넣어놔야 전도라는 방법과 대류라는 방법으로 밖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밖으로 열이 나가는 방법. 자, 전도와 대류로 밖으로 나가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물질의 도움 필요하잖아, 물질이 있어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열이 나갈 수 있잖아. 근데 물질을 다 없애버린 거야, 진공으로. 물질이 없으니까 1번과 2번 방법으로 밖으로 열이 나갈 수가 없어. 유일하게 밖으로 열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복사거든. 그치? 복사라는 방법으로 열이 나가. 근데 그 복사라는 방법으로 열이 나가는 것도 나가다가 한번 삥! 나가다가 튕기게끔 뭘 설치하고 있다? 은도금. 은으로 도금을 해놔. 나가던 열이 마치 거울 같은 거야. 은도금에 붙여서 다시 한번 안으로 퉁 튕깁니다. 다시 한번 안으로 튕겨서 안쪽을 또 따뜻하게 덮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는 양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예 안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물통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열을 보호할 수 있겠죠. 보존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보온병의 원리가 뭘 이용한 거다?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를 다 모두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개는 안 써있는데, 안 써있죠. 마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마개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도 역시 플라스틱은 열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마개를 금속으로 만들면 열이 다 일로 빠져나갑니다. 열이 다 금속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열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플라스틱이라는 단열재로 만들게 되는 거지. 자, 그거 안 써있으니까 마개에다가 플라스틱이라고 써주세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단열재. 플라스틱이 일종의 뭐다? 단열재다. 열이 잘 못 나가는 물질인 거야. 자, 이제 단열재 얘기. 5번 단열 얘기를 할 거야, 단열.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나가는 걸 막아줘야 된다. 또 한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은도금 또는 이중벽, 진공을 모든 물질에 만들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집을 만들어. 집을 만드는데 집에서도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지. 겨울 같은 날은. 겨울에 난방을 했는데 열이 다 나가. 또 난방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안으로 열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안쪽과 바깥쪽. 이 건물의 안쪽과 건물의 바깥쪽은 최대한 열이 출입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집한테는 좋겠네요. 그래서 집에 집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그래서 뭘 설치한다? 단열재들을 쭉 발라줍니다. 단열재들을. 이거 뜯어보면 이 안에 단열재 들었어요. 그리고 창문에도 단열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창을 넣어놨습니다. 이중창이라는 단열재와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 이게 왜 단열 효과를 보이느냐?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창과 스티로폼에 뭐가 들어있다? 힌트 여기 있어요. 정답, 공기입니다. 공기는 열을 잘 전달을 못 시켜요. 공기가 있으면은 열이 가다가 잘 못 가. 공기가 있으면 열이 들어오려다가 잘 못 들어가. 그래서 최대한 공기층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열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 겨울에 입는 패딩, 파카 다 두껍죠? 왜 두꺼울까?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게 설계합니다.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내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거야. 두껍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에 파카 입지 않고요. 이만한 철로 된 갑옷을 입어. 갑옷을 입었어. 어우, 똑같이 두꺼워. 하지만 추울까 더울까? 갑옷을 입으면 엄청 춥겠죠. 갑옷은 철로 돼 있잖아. 내 몸의 열을 철을 통해서 더 빨리 밖으로 내보냅니다. 얼어 죽을걸? 갑옷 입고 나가면 겨울에 그래서 파카가 패딩이 이 공기층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공기층을 넣어놓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중창 역시 바깥쪽의 창과 안쪽 창 사이에 몰려나 공기를 넣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창을 설치해 놓으면 바깥과 안쪽 간의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집 안이 따뜻한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샤시라고도 하죠. 샤시? 집에 있는 샤시가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심한 경우 3중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가 키워드라니까 공기. 그래서 공기가 있으면 되는구나. 스티로폼도 역시 스티로폼 사이에 뭐가 껴있다? 공기가 껴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오른쪽에 단열재와 단열재. 그래서 솜이나 스티로폼이 대표적인 단열재인데 내부에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박지나 알루미늄 호일을 씌워놔도 단열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이 복사라는 방법으로 나가다가 이거랑 부딪히면 튕겨나오잖아. 얘들도 단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나 캠핑카 만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쪽에다 은박지 같은 걸 막 이렇게 싸요. 그 다음 거기다가 스티로폼 넣고 막 그래. 은박지는 굳이 왜 넣나 했더니 바로 이거. 아까 은도금이 들어간 그 보온병처럼 복사의 형태로 열이 이동하는 걸 막아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중요하고 은박지 같은 것들,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로 해놓으면은 열을 좀 나가는 걸 차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